골프 아카데미.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다시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는데 오늘 시원하고 화통한 레슨 들려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화통 콤비 조대현, 박시현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제 박성현 선수가 또 시즌 7승을 달성하면서 상금 12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골프 선수마다 각자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개성이 있다고 하는데 박성현 선수는 이렇게 공에 은색으로 라인을 그리고 또 5번, 6번 공을 또 선호한다고 해요. 두 분께서도 뭐 요즘 가지고 있는 특별한 취향이 있나요? 네, 그 라인 같은 거는 이제 퍼터 같은 거를 할 때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기도 하고요. 공들이 워낙 비슷한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고 막 이러는 선수들도 많이 그쵸.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어떤 친구는 그 총각대죠. 네. 그 공에 예쁜 강아지 그림을 그리고 있고 여자친구가 그려줬다고 하더라고요. 한 두 달이 지나니까 그림이 바뀌고 두 달 지나니까 그림이 바뀌고 아 여자친구가 바뀌었구나. 네,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자친구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걸 그려줄 수도 있는데. 네, 박지현 프로는 어떤 취향이 있나요? 네, 저도 KLPG 투어를 뛸 때 저는 꼭 2번을 좀 선호를 했습니다. 2번이 저한테 맞는 숫자라고 해서 저는 2번을 썼고요. 그리고 저는 특이한 게 세월마다 한 번씩 바꿨어요. 오. 세월에 한 번씩 공을 딱 치니까 이제 한 네. 6알이면 딱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좀 루틴을 지키니까 굉장히 그냥 느낌적으로도 좋고 저랑 맞는 걸 쓴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그냥 느낌상 그런 거지 꼭 그 뭐 잘 맞는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세월마다 바꾸셨다고요? 네. 저는 뭐 항상 잃어버려서 세월마다 바꿔야 하는 슬픈 이야기가 근데 있는데. 지금은 공이 네. 아까워서 하나하나로 치면은 18을 돌면 기쁩니다. 그쵸. 한올 플레이, 한올 오늘은 플레이. 공을 잃어버리지 말자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네. 있죠. 뭐 저도 뭐 동반자들과 함께 뭐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취향을 알아가고 또 재밌게 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즐거움보다는 일단 스코어가 나와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스코어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두 분이 준비한 레슨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피치샷.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가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날씨는 뜨겁지만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붑니다. 그런 바람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바람을 이길 수도 이용할 수도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30에서 50 정도의 거리를 좀 일관성 있게 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관성 정말 갖고 싶은데 어떤 비법인지 좀 있으면 알게 되겠죠. 자, 박시현 프로의 팁은 뭔가요, 오늘?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팁은 상하체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내가 굳이 이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상체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연 이거를 배우면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 골프에 꼭 도움이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상하체 움직임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라고 알 수 네. 있지만 정말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늘 레슨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SBS 골프 아카데미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래 자막을 통해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조도현 프로의 원샷 원킬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가을이랍니다. 근데 아직 굉장히 더워요. 근데 이제 제 옷은 벌써 가을이 됐죠. 네. 네, 가을이랍니다. 이제 그래서 바람이 그래서 그런지 덥긴 하지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추어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혹은 나누거나 이렇게 보면은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30에서 50. 네, 요거를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마추어들의 영원한 숙제는 30에서 50하고 슬라이스 요거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30에서 5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30에서 50 정도를 치는 데 있어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요. 혹은 핀 위치, 핀 포지션이 그린을 중앙으로 하여 앞이나 뒤에 있을 때 똑같이 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냥 안전하게 뭐 퍼터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더 크게 안전하게 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 고수분들은 좀 더 핀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기술들을 구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공을 띄우는 것과 낮게 치는 것인데요. 그냥 이거를 어떤 칠 때 기술이라기보다 이것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의 구질을 조금 더 쉽게 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30m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러면 한 이 정도로 해서 30m를 치는데요. 컸네. 31.7 같네요. 괜찮죠? 이 정도면. 그렇죠. 네.
1.7 컸는데 네. 한 30 정도를 이제 요 정도 스윙 사이즈로 칩니다. 근데 이 스윙을 치는데 제가 공을 좀 편안하게 띄워서 좀 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놓고 채를 열어. 그럼 채를 여는데 뭐 몇 도를 열어요? 뭐 이렇게 했을 때 거리를 어떻게 맞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하고 똑같이 그런 30을 치는 제 스윙하고 똑같을 거예요. 단 조금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자, 첫째, 옆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백스윙을 들면 왼 손등을 기준으로 하여 거의 평행을 맞추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을 띄울 때는요, 클럽 페이스가 조금 직각이 되게, 자, 이 토우가 정 하늘을 보게 이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럼 이 면이 일자가 되죠. 네, 클럽 페이스의 끝이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이 클럽 페이스를 조금 오픈해 주는 옆 라인을 느끼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보고 들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느끼느냐? 자, 약간 클럽 페이스를 열어준다는 기분이면 훨씬 수월하게 이 모양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공을 띄울 때는요, 이거는 이제 보조의 역할이고 주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탑스윙이 클럽의 이 누이는 정도를 더 이렇게 누일 거예요. 자, 옆으로 더 누일 거예요. 그러면 어드레스 때 내 샤프트가 내 몸에 사선이 돼서 이걸 기준으로 내 평행으로 맞췄다고 볼 때요, 샤프트를 조금 더 누이는 거. 네. 자, 두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클럽 페이스를 살짝 열어주면서 탑스윙은 클럽의 샤프트를 쳐트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세게는 안 칠 거예요. 이 천장에 맞을 것 같아서 느낌만 살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열어들고 쳐트리고 치는 거예요. 네, 모니터 위를 맞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이 좀 더 쉽게 너무 떠버려요. 제가 이 세게 치면 조금 여기 등 같은 게 위험할 것 같아서 그쵸, 네. 거리는 조금 짧게 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을 띄우기 위해서 볼 위치를 바꾼 것도 아니고요. 임팩트 때 특별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뭐 손을 젖혔다거나 뭐 코킹을 빨리 풀른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 제가 원래 하는 모양에 비하여 조금 더 열어들었고 일반적인 탑스윙보다는 조금 더 채를 뉘인 거, 요거 두 개만 딱 신경을 쓴 것뿐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떨 때 하는 거냐면 그린의 핀이 조금 앞쪽에 위치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돼요. 30이 남았어요. 30을 치시는 분이면 똑같은 느낌에서 열어들고 쳐트리고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은 많이 뜨고 런이 적어지면서 거리의 변화는 크게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을 띄워서 조금 런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때 되게 가장 쉬운 볼을 띄우는 방법입니다. 볼을 띄우는 방법도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페이스를 열어 공을 왼쪽에 놓고 뭐 코킹을 빨리 하시는 분도 있고 똑같이 들어서 코킹을 빨리 풀르시는 분들도 있고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것을 한다는 거는 되게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량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평상시에 하던 거에 탑스윙만 조금 뒤로 눕혀주자라는 느낌만 갖는 거죠. 열어, 뉘어, 그러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볼의 탄도가 굉장히 쉽게 이렇게 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차라리 저희는 사실 앞핀이 더 쉽습니다. 그냥 요즘엔 뭐 클럽도 좋고 공도 좋고 약간의 이런 기술들만 있어도 공이 막 이렇게 도망가지 않아요. 저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띄우는 게 또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조금 핸디가 10 미만의 그런 고수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백핀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백핀을 치는데 그것도 계산을 해서 항상 핀에 떨어뜨려 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핀에 붙일 확률이 저는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저한테는 어렸을 때는 똑같은 똑같은 스윙으로 클럽을 바꿔주는 방법을 권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합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국 선수들이나 혹은 뭐 우리나라에도 되게 훌륭한 선배들이 많은데 선배들하고 공을 치면서 보니까 이분들 공은 똑같은 곳에 떨어져도 어쩔 땐 조금 굴르고 어쩔 때는 많이 굴러서 핀까지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여쭤보고
고안을 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 이건 또 아까랑 그 반대예요. 아까는 우리가 띄우기 위하여 똑같은 스윙에서 채를 뉘었다 하면 이건 반대로 똑같은 스윙에서 클럽을 바로 세워줄 거예요. 그러면 클럽 샤프트가 내 공에 대해 이 사선보다는 더 세워져 있는 그런 탑스윙의 모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또 하나 또 해야겠죠. 아까 띄우기 위해서 우리가 클럽 페이스를 열었어요. 이것은 클럽 페이스가 그대로 이 면이 공을 보면서 올라가는 듯한 약간 엎어져 있는 느낌의 백스윙 스타트와 여기서 바로 올라가서 클럽을 조금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똑같이 쳐도 조금 아까는 스크린을 넘어서 저 위에 공간에 공이 맞았는데 똑같이 해서 닫고 세우고 쳐주면 스크린의 중앙 정도밖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이 역시도 뭐 28.8m 아까랑 지금 뭐 똑같아요. 예, 거리는 계속 똑같이 나가는데 떴다 들떴다 안 떴다 이렇게 막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뭐 직접 보여드렸으면 더 좋겠는데 느낌적으로 채를 닫고 세우고 그거 두 개만 닫고 세우고 치세요. 그러면 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캐리 거리는 짧아지죠. 탄도가 낮아졌으니까. 그러나 바운스가 크게 첫 번째가 튀어주면서 핀 쪽으로 더 몰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앞바람이 불 때 30이 남으면 이거를 세게 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느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평상시에 쳤던 그 30m, 평상시에 쳤던 40m 그 스윙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엎어서 세우고 돌려서 누이고 요 두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조금 부드럽게 띄우고 조금 낮게 가서 핀 쪽으로 더 굴러가고 이렇게 두 가지 기술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두 가지의 기술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아니 기술을 알면 뭐해 거리가 안 맞는데 이러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저희의 기준이다 보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거리가 좀 덜 가시거나 뭐 여자분들 뭐 노약자분들 뭐 이런 분들은 조금 거리가 안 맞을 수 있겠죠. 7번 아이언으로 한 140, 150 가시는 분 평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무릎, 허리, 가슴, 뭐 귀 이렇게 평균으로 나눕니다. 근데 30에서 50 정도라고 하면 30, 50 두 개만 끊어 볼게요. 오늘은 30은 허리선, 50은 뭐 가슴, 명치 이 선으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들면 저절로 저기를 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은 임팩트과 가속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무릎이라는 것도 뭐가 어디에 왜 무릎이냐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틀리시죠. 제 느낌에 제 양손이 무릎 라인에 가서 쳤다고 쳤을 뿐이고, 네, 거기서 속도가 죽지 않고 강하게 세게 나가서 이 역시도 무릎 선에서 멈춘다고 할 때 저는 30이 간다라는 거죠. 물론 연습 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내 거리를 알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무릎만큼만 들어서 최대한 쳤을 때 그 거리를 내 거리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20이시고 어떤 분은 50이시고 어떤 분은 30이실 거라는 거죠. 네. 드라이버가 300m씩 가는 친구들은 무릎에서 모습으로 쳤는데도 60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스피드가 좋고 힘이 좋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치실 때는 무릎만큼 들고 가만히 치시는 게 아니고요. 실수가 가장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쭉 밀고 나갔을 때가 더 타치의 실수는 적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생각해 주셔야 될 건 때리는 건 때리겠어. 그런데 어디서 멈추느냐. 골프라는 것은요. 좌우가 같을수록 유리하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숏게임에 대해서 더 중요한데 좌우가 같으면 좋아요. 그게 거울의 효과라고 합니다. 백스윙이 허리까지 왔으면 치고 나서도 허리까지 갈 수 있게, 백스윙이 가슴까지 왔을 땐 치고 나서 가슴까지 올 수 있게. 사실은 이런 것들은 거리를 맞추기 위함은 아니었고요. 선수들이 시합에 임했을 때 강한 압박감이 들었을 때 사실은 했던 방법들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마지막 홀에 50 남았어요. 이것만 올리면 내가 예선을 통과하고 이것만 올리면 뭐 1,000만 원이 더 들어오고 할 때 그런 압박감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선수들에게는. 그랬을 때 내 스윙을 믿고 나를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50이 남으면 내가 배운 것과 허리라는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큰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스윙하고 피니시하고 똑같아라. 단 세게 쳐야 되니까요. 여러분의 느낌은 조금 이렇게 탕 잡아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치고 나서 힘이 했을 때 방향성이 안 좋기 때문에요. 뻣뻣하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뻣뻣해 보일지언정 단단히 탁 잡아주시는 것이 거리와 방향의 일관성에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반드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치고 나서 좀 세게 탁 잡고 서 있고 탁 잡고 서 있어. 요게 습관이 되시면 코스 나가셔서 많이 아마 일관성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확실히 그 거리 조절하는 거든 뭐 네. 클럽 페이스를 오픈하고 뭐 닫고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급자분들을 위한 네. 그런 레슨일 수도 있는데 일반 그냥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은 장비 욕심이 많아서 웨지를 굉장히 많이 사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냥 일반 기성체로 뭐 샌드, S, 뭐 PW 막 이렇게 네. 여러 가지 그 클럽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프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클럽을 좀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추천할 만한 그런 그 웨지들이 있을까요? 네, 요거는 되게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웨지 회사에서 보면은 제가 뭐라 그러나 이럴 네. 텐데 이제 가르치는 이제 프로들이 있는데도요. 이 네. 프로들도 성향이 다 틀립니다. 다 다르잖아요. 네. 51, 57을 두 가지, 뭐 피칭까지 해서 세 가지 웨지를 쓰는 선수가 있고 네. 뭐 51, 54, 58 뭐 이렇게 네, 쓰는 네. 선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웨지를 한 뭐 세 개 정도로 평균 피칭 웨지, 갭 웨지, 센 웨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누라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세 개로 네 가지 스윙으로 했을 때 남자의 경우에 30에서 110까지가 10씩 잘 떨어지는 그런 방법을 맞추고 있는데 클럽이 네 개다 보니까는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54도 중간에 쓰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건 어쩔 때 쓰냐고 물어봤더니 대개는 그 52도와 58도 이 중간에 갭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52도를 그러니까 세게 치면 한 뭐 80이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60이나 70을 칠래니까 낮게 가고 컨트롤하기 어려워. 예, 떨어지고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58을 쓰다 보니까 아무리 잘 맞아도 60이 안 간다는 가죠. 거예요. 네. 그 중간에 한 20, 25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54를 하나 더 쓴다라는 거죠. 단점은 그 대신 내가 이 높은 멀리 치는 뭐 이 하나를 빼야 돼. 클럽에서 뭔가가 빠져야 맞아요.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14개만 쓰기로 딱 정해놨는지 저도 한 16개 정도가 좋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면 2개 들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요. 내가 어느 만큼 들었을 때 얼마큼 간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면 3개, 4개 네, 내가 롱게임이냐 숏게임이냐 어디에 더 중요도를 두느냐에 따라서 클럽은 뭐 얼마든지 네, 변화를 줄 수 맞아요. 있는 그 거니까요. 거리 나는 선수들 뭐 이정민 선수나 네, 박세영 박세영 선수는 선수. 웨지가 많고 네. 거리가 확실히 안 나는 선수들은 웨지는 2개인데 유틸리티가 많고 뭐 음. 자기 선택에 따라서 그쵸, 그쵸. 자기가 이제 뭐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네. 장비 욕심은 없어서 샌드웨지 하나로만 보통 쓰는 편인데 네. 뭐 저같이 여성 아마추어 골퍼들은 거리 조절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샌드웨지 하나로 오늘 알려주신 그런 레슨을 대입해서 좀 연습해봐도 좋을까요? 우리 재경 씨는 세네지 하나를 주로 사용을 하신다고요? 네네. 이런 옛날 스타일. 다 네. 컨트롤하는 네. 거예요, 거리를. 네,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로 예를 들어서 네. 저 같은 경우도 57도를 이제 세팅을 해서 이거 네. 하나로 주로 하는 편입니다. 이거 하나로 아까 같은 두 가지 모양이 왼쪽 가운데 오른발 뭐 이렇게만 해도 한 기술에 3가지 기술씩이 늘어난다고 하면 네. 뭐 세우고 눕히고 똑바로 했을 때 벌써 저는 9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이렇다라고 하면 응용만 잘하면 우리 똑똑하신 재경 씨 같은 사람은 이런 게 그러니까요. 맞는 거고 네. 아니면 나는 기계적으로 한 가지 네. 스윙을 고집하겠다라는 분들은 클럽의 개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네. 정해진 건 없다고 봅니다. 네, 정해진 건 없다. 자기만의 그런 뭔가 취향과 개성을 맞춰서 장비 그럼요, 욕심 네. 있으신 분들은 뭐 충분히 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뭐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쪽으로 연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피치샷 조절 그리고 거리 조절 노하우를 조대현 프로께 배워봤는데요. 주요 레슨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높은 탄도의 피치샷을 하려면 백스윙할 때 클럽 페이스가 직각이 돼야 하고 누운 모양의 톱스윙을 만들어주세요. 반대로 낮은 탄도의 피치샷은 클럽 페이스가 닫혀야 하고 톱스윙은 세워져야 합니다. 거리 조절을 할 때는 백스윙은 작게 해주고요. 다운스윙부터 가속을 해주되 백스윙과 같은 크기로 피니쉬를 해야 거리 조절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명심해주세요. 자, 이번엔 박시현 프로의 레슨도 살펴봐야겠죠. 박시현의 체크 포인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안 좋다 이러니까 몸에서 소리가 나는 거네요. 좀 전에 전화가 오신 분도 독학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수업을 제가 골프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수업을 가면은 이제 제 또래들이죠. 그때 당시에 뭐 23살, 24살 골프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친구들한테 이제 골프를 쳐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꼭 젊은 분이 아니어도 대체적으로 골프를 처음 잡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 공을 맞추기는 해요. 근데 뭐 방향이 뭐 중구난방으로 가겠죠. 그리고 막 뒷땅도 치고 탑핑도 치고 그랬을 때 대체적인 그 틀의 스윙을 보면은 몸을 잘 썼다기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팔을 잘 썼다, 손을 잘 썼다라고 보여져요. 아마 제가 보지 않아도 일반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보셔도 아, 저 선수나 아니면 저 일반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해서 공은 맞춥니다. 하지만 정작 뭐랄까요, 효율성이 없다고 할까요? 정말 내면에 있는 힘을 쓰거나 뭐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 몸의 움직임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냥 정말 팔로 들어서 팔로 맞추는 그런 스윙들을 보셨을 텐데 프로들 스윙을 잘 보면요, 상체 움직임과 하체 움직임이 정말 효율성 있게 잘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상하체 움직임을 정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이해하시고 따라온다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일관성 있게 샷을 할 수가 있고 거리 부분에서도 충분히 지금 하는 거리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거리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상체부터 알려드릴게요. 상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팔로만 많이 하는 분들, 특히나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상체를 못 써요. 오른쪽 어깨가 잘 비켜주면서 백스윙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른쪽 어깨가 막혀 있으면서 팔로만 일단 듭니다. 이렇게 드는 분들은 뭐 바깥으로 들거나 아니면은 상체 턴이 많이 없겠죠. 오른쪽이 막혀 있거든요. 아니면은 오른쪽 어깨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팔로 백스윙을 그냥 이렇게 뒤로 확 빼버려요. 그럼 마찬가지로 몸에 팔이 붙어 있고 힘도 안 느껴질 뿐더러 다시 궤도가 변하기 때문에 방향성에도 큰 영향이 가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거는 백스윙 할 때 오른쪽 어깨를 잘 비켜주세요. 잘 비켜주기만 해도 이 양팔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는 이상은 얘가 잘 따라옵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깨만 잘 빠져줘도 상체가 벌써 이렇게 움직여줘요. 그럼 확실히 이게 몸이 비틀어진 느낌이 많이 들죠. 네. 이 상태에서 팔로만 드는 것보다는 오른쪽 어깨가 확실히 쫙 비켜주면 이 팔은 몸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클럽이 몸 따라서 잘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바깥으로 들지 않는 이상 오른쪽 어깨만 잘 비켜주면 벌써 이 손의 위치는 내 몸 앞에서 위치할 수 있게 딱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반대로 상체가 백스윙할 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임팩 이후에 팔로우 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만 너무 신경 쓰는데 사실상 치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는 반대로 왼쪽 어깨가 잘 비켜줘야 돼요. 왼쪽 어깨가 이렇게 잘 비켜줘야 돼요. 그래야 팔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잘 뻗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리면 오른쪽 어깨가 비켜주고 왼쪽 어깨가 비켜주고 이것만 잘 지켜줘도 벌써 상체가 잘 움직인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비켜주지 못한 거는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팔이 들었기 때문에 막혀서 올라가는 느낌이지 비켜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켜주고 비켜주고 백스윙 할 때 오른쪽 어깨가 비켜주고 왼쪽 어깨가 비켜주고
백스윙 할 때는 잘 비켜줬는데 여기서 못 비켜주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샷이 나오겠죠. 막혀 있기 때문에 팔로만 쳐버리거나 아니면은 팔을 빼치면서 이렇게 뭐 치키닝이 나오거나 그래서 방향성이 많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 움직임만 좀 잘 신경 쓰면서 한번 쳐볼게요. 비켜주면서 비켜주면서. 네, 훨씬 유연하고 샷도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체할 때는 요 두 포인트 비켜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체로 넘어가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는 연습할 때 못해요. 그러니까 첫 주, 뭐 1주 내가 2주 다음 주에 연습을 하겠다 그러면 1주는 상체 연습 이거 일단 먼저 클리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마스터가 되시면은 그때 이제 하체 제가 지금 알려드린 하체를 꼭 연습해 보세요. 제가 이제 하체를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이거를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번호표. 네, 번호표인데요. 여러분들의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1번, 자. 2번, 3번. 근데 순서가 약간 그쵸, 달라요. 이걸 좀 더 그쵸? 내릴게요. 네. 네, 1, 2, 3, 4. 이거는 제가 하체의 움직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번호를 딱 알려드렸는데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스탠스를 중화하셨으면은 자, 1번이 내 발 오른발 앞꿈치, 2번이 뒤꿈치, 3번이 또 왼발 앞꿈치, 4번이 왼발 뒤꿈치. 그래서 하체의 움직임은요.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의 뭔가 체중 이동이 돼야 돼요. 체중 이동. 그리고 리듬도 탈 줄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이때 백스윙 할 때는 살짝 백스윙이 시작되면서 1번 쪽으로 갑니다. 1번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탑에서는 상체가 많이 제가 아까 오른쪽 어깨를 비켜주라고 했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지금 체중은 2번 쪽에 있어요. 2번 쪽에요. 자 보세요. 1번으로 가면서 1번으로 앞꿈치로 가면서 뒤꿈치로 옵니다. 그럼 벌써 체중 이동이 오른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다운스윙 할 때는 왼발 앞꿈치 쪽으로 3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공 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또 왼쪽 어깨가 비켜줬으니까 4번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체 움직임, 체중 이동의 움직임이 약간 팔자예요. 이렇게. 그죠? 1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갔다가 3번으로 갔다가 4번 이렇게 이 안에서 이 크게 팔자를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좀 이렇게 느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발 안에서 앞꿈치로 왔다 뒤꿈치로 갔다가 이 느낌을 계속해서 느껴보시면서 공을 치셔야만 정확하게 체중 이동이 되고 힘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이거 하체를 왜 그만큼 강조하냐면 제가 한번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걸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체를 쓰지 않고 네. 무릎을 꿇고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거 진짜 어렵지만 네. 무릎을 꿇고요. 네, 무릎을 꿇고요. 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하체를 안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체로만 쳤을 때는 거리가 자, 완전 하체 없이 상체로만 친 거죠. 뭐 체중 이동 그쵸. 없이 100m도 안 나가네요. 근데 네. 이거 일반 아마추어들이 연습 없이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공이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체중 이동도 없고 뭐 하체에 빠지는 것도 없으니까 공도 계속 왼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지금 한 130 나갔는데 그러니까 상체로만 쳤을 때는 드라이버 거리가 제가 130인데 만약 이거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체중 이동을 실으면서 공을 친다면 더 멀리 가겠죠. 한번 쳐볼까요? 지금 살짝 몸은 안 풀리긴 했지만 한번 빈스윙 한번 해보고 칠게요. 1번, 네. 2번, 3번, 4번 이렇게 어깨도 잘 비켜주면서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하면서 치는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과연 체중 이동을 했을 때 얼마큼 더 나가는지. 네, 굿샷. 자, 아까 무릎을 꿇고 했을 때는 130이 나갔거든요. 네, 지금은-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나가죠. 네, 지금 많이 갔습니다. 195m가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체중을 얼마만큼 실어주느냐, 그리고 체중 이동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하체가 이 안에서 얼마나 잘 노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릎 꿇고 치는 거 제 동생은 한 220m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장타로 유명한 네, 박성호 프로죠. 장타를 네. 치는데 제 동생도 프로 골퍼인데 박성호 네. 프로는 무릎을 꿇고 스크린에서 220m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다리 이제 제대로 스탠스를 취하고 체중 이동도 하면은 한 350m를 치던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상하체를 얼마큼 잘 쓰느냐. 거리 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뭐 박세훈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상체를 정말 많이 꼬는데 하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쓰면서 거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체의 움직임을 잘 이해하셨고 하체의 이 체중 이동을 어떻게 움직이를 아셨으니까 첫째 주에는 어깨 움직임만 조금 신경 쓰면서 백스윙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팔로우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충분히 연습하고 내 상체가 제대로 움직인다고 느껴지시면 반드시 하체의 움직임이 체중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발 안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아마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거 신경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은 피니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뭐 스윙을 하시거나 아니면 치고 몸이 좀 나가 있으면서 4번 쪽으로 안 오거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턴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훨씬 더 균형 잡힌 스윙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요즘 제가 뭐 KPJ 대회 중계를 보다 보면 네. 선수들 여성 선수들 보면 이렇게 왼쪽에 화장품, 그러니까 선크림 같은 게 잔뜩 묻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상체 움직임이 굉장히 꼬임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인데 저도 예전에 한번 어깨를 이 머리 각도와 비슷하게 정렬을 이뤄라 이렇게 좀 티칭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네.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꼭 그렇게 선수들처럼 이렇게 꼬아서 어깨와 그 머리의 정렬을 맞춰서 상체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나요? 저도 이게 저는 처음에 그 샷을 했을 때 여기 묻었을 때 저는 제가 잘못된 스윙인 줄 알았어요. 네. 어렸을 때요. 네. 어렸을 때는 자꾸 여기가 묻길래 나는 스윙이 잘못됐네. 왜냐면 안 묻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쵸. 저는 이게 너무 많이 묻어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스윙이 잘못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묻는 친구들 있지만 이게 안 묻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턱이 이렇게 인 상태에서 백스윙을 크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는 약간 탑이 살짝 뭐 낮은 편이 아니라 높은 편이다 보니 이 턱이 여기에 닿게 돼요. 상체가 많이 회전이 됐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상체 회전이 없이 만약에 이렇게 그냥 드는 사람들은 그냥 들기만 하는 거예요. 꼬임 없이. 그래서 묻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상체가 많이 꼬아지지 않은 탑스윙에서는 이게 안 닿잖아요. 근데 충분히 턴을 하면 할수록 여기가 닿습니다. 닿는 건 자연스럽고 어떤 프로들은 오른쪽도 닿아요. 그만큼 팔로우 때 이렇게 크게 턴이 됐기 때문에 닿는 건데요. 꼭 닿는다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닿으면 닿을수록 하체가 버틴 상태에서 상체를 많이 꼬아준 프로일수록 이게 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러 이렇게 닿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일부러 닿게 하려다가 네. 괜히 백스윙이 높아지거나 네, 좀 맞아요.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고민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사람 체형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네. 백스윙의 탑의 높낮이가 다릅니다. 저는 좀 어깨보다는 팔이 좀 긴 편이라서 약간 탑이 이렇게 높아서 치는 스타일인데 반대로 좀 체격이 좀 다른 골퍼들은 백스윙을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오른팔을 붙여서 오른쪽 어깨보다 낮게 하는 백스윙이나 피니쉬를 하게 되면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윙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상체를 많이 꼬아줘야 거리가 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묻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 묻으시는 분들은 화장을 네. 이렇게만 하신 거고 묻으시면 이렇게 톤을 좀 맞추신 분들이야. 여기가 네. 다 이게 닿은 게 근데 아닌가. 거의 닿아요. 한 80%가 다야, 닿아요. 맞아요. 안 닿는 네. 사람이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그렇게 얼굴이 작은 박성현 선수도 다 네. 닿잖아요. 그 선수는 턴이 정말 뭐 120도 기가 정도 막히죠. 되는 것 같아요. 네. 상체 턴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턴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그 마른 체격, 상체가 굉장히 말랐는데 마른 체격으로도 260을 치는 거 보면은 네. 턴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턴 많이 하세요. 묻을수록 네. 좋은 겁니다. 네, 오늘 박시현 프로에게 올바른 상하체 움직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주요 레슨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자, 먼저 백스윙을 할 때 오른 어깨, 다운스윙 할 때는 왼 어깨를 빼줘야 상체를 올바르게 움직이는 거라는 걸 체크해야 합니다. 상체만으로는 임팩트 있는 스윙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숫자 8 모양의 하체 이동 경로를 생각하고 뒤꿈치에 물건을 밟고 차는 느낌으로 박차면서 일어나야 하체가 올바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올바른 상하체 움직임 꼭 기억하셔서 좋은 스윙 만들어 보세요. 네, 오늘 핫톤 콤비 조도현, 박시현 프로의 팁대로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요. 잠시 후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골프가 더 즐거워지는 시간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으로 고민 보내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보는 시청자 클리닉 시간인데요. 어떤 분인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골프를 배운 지 4개월 된 초보입니다. 네. 네. 얼마 안 예. 되셨네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신규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기철님. 자, 오늘 4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점이 궁금할까요? 고민이 어떤 거세요? 예, 아이언하고 지금 현재 드라이버가 네. 어느 날은 되게 잘 맞는데요. 또 어느 날은 또 생크가 되게 심하게 나는 때도 있는데 네. 요즘 특히 아이언이 방향성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일명 와이파이 샷이 자꾸 나와서 와이파이 이게 예, 정말 퍼져 있다는 거죠? 우측 갔다 좌측 네. 갔다가. 예. 아이언은 뭐 풀스윙까지 다 배우셨나요? 혹시 레슨 받고 계세요? 이게 지금 레슨 간간히 받고 있습니다. 네, 4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셔서 일단 뭐 셋업도 배우셨을 테고 이제 풀스윙까지 간 단계로 제가 스윙을 보니까 보여지는데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스윙을 측면과 정면을 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뭐 4개월 됐기 때문에 제가 완벽한 거를 바라지 않지만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 머리 움직임이 좀 아쉬워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해보면 머리를 좀 많이 고정하려고 노력을 하시나요? 네네. 맞아요. 그 초보자분들이 머리를 고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스윙이 이렇게 뭐 어프로치 할 때든 풀스윙 할 때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네. 나중에 보려고 하고.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머리가 높낮이가 움직이면은 뭐 뒷땅 치고 탑핑 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머리를 고정하세요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머리가요. 백스윙 했다가 치고 나서는 이렇게 같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네, 만약에 머리를 너무 고정하게 되면 지금 피니시 보세요. 머리를 고정했기 때문에 피니시나 상체 움직임이 이렇게 끝나버려요. 제가 좀 네네. 전에도 레슨을 했지만 이게 왼쪽 어깨가 잘 비켜주고 타겟을 바라봐야 이 하체든 상체든 이렇게 몸이 다 돌아온 상태에서 돼야 피니시가 나오고 거리가 더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왜 우리가 뭐 3쿼터 스윙이라서 뭐 4분의 3 스윙 뭐 펀치샷 할 때는 여기서 끝나는 스윙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본적인 풀 스윙을 말할 때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만큼을 들더라도 끝까지 다 스윙을 휘둘러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네. 거리도 나가지만 피니시가 이렇게 자세가 잘 나와야 균형 잡힌 스윙 그리고 제대로 된 비거리와 방향성도 결정을 해버려요.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요. 클럽 네. 페이스가 제가 여기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클럽 페이스가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습니다. 네, 가까이서 한번 와주시겠어요? 여기서 네네. 머리를 잡았기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죠? 네. 오히려 이럴 때는 뭐 훅샷이나 뭐 드로우샷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하지만 일반적인 스윙에서는 이렇게 맞았으면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팔만 넘어가주면 이게 피니시예요. 그래서 제가 어프로치도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어프로치 할 때도 제가 웨지 하나를 여기서 빌릴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어프로치 할 때 머리를 고정해 버리면은 감사합니다. 뒷땅이랑 타핑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작은 스윙 할 때에도 어프로치 할 때 머리를 이렇게 고정해 버리면은 이 팔로우 스루 때 헤드만 가거나 손목이 이렇게 꺾여 버려요. 그래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공을 이렇게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타겟을 치는가 동시에 보세요. 이 머리가 이렇게 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건 들린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이 차이와 이 차이는 큽니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사선으로 보되 시선은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왼쪽 어깨가 뒤로 잘 빠져주면서 뒷땅이 안 나와요. 뒷땅이. 왜냐면은 헤드가 머리가 고정될수록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려는 성향이 많아요. 근데 얘가 같이 따라가 주면은 지나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뒷땅이 안 나옵니다. 자, 보세요. 네, 머리를 고정하지 네. 말고 공이 날아가는 걸 자연스럽게 보세요. 이렇게. 시선만 돌아가도 상체 회전이 자연스럽게 쭉 됩니다. 이렇게. 틀리죠? 피니시가 틀리지 네. 않아요? 네. 네. 신기철님도 평소에 뭐 뒷땅 잘 나시나요? 네, 제가 지금 뒷땅이 많이 나서 네. 비거리가 7번이 현재 150m가 나오다가 이렇게 네. 막상 플레이할 때 되면
뭐 스크린이나 이런 데서는 140m, 118m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이 구간이 지금 짧아서 그래요. 네. 그거는 머리를 고정해서예요. 머리를 고정해서 여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항상 치는가 동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세요. 혹시 네. 그 선수 아세요? 아니카 소렌스탐? 네네. 네, 아니카 소렌스탐도 그렇고 지금의 뭐 세계 랭킹 1위는 박인비죠. 박인비 선수도 뭐 어떤 분들은 헤드업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헤드업이 아니에요. 아니카 소렌스탐, 박인비 선수 그 선수들도 치고 나서 굉장히 회전을 잘하는가 동시에 시선 처리가 타겟 쪽으로 빨리 가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피니시를 잘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머리를 공을 끝까지 보는 것보다는 그냥 공을 오히려 날아가는 거를 보세요. 그러면 훨씬 네. 더 스윙도 시원할 뿐더러 거리를 되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네. 머리 고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들지만 아. 마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신규철님 입문 4개월 차라고 하셨는데 오늘 박시환 프로의 팁대로 한번 연습해 보셔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여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실시간 모바일 메신저 카톡으로 들어온 질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피치샷을 하면 런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런을 줄일 수 있나요? 라고 8230님이 질문 주셨어요. 오늘 피치샷 레슨을 해주신 조도현 프로께서 이어서 레슨을 해주시죠. 네, 피치샷에 런이 많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되게 보면은 공의 타치가 뭐 나쁘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른발에 놓고 공을 이렇게 찍는 분들이 많아요. 찍는다라는 이 자체에 로프트가 줄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은 낮게 가고 런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과 라운딩을 같이 하면 네. 거의 비슷하신 부분들이 공을 맞추는데 급급하셔서 탄도가 낮아지고 공이 찍어 맞아요. 피니시도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물론 뭐 4, 5, 60 이렇게 거리가 길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피치샷에서 런을 줄이시려면 딴 거 없고요. 백스윙 때 클럽 페이스 오픈 자 열었으면 그냥 쭉 밀고만 지나가세요. 그러면 헤드가 닫혀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떨어져서 런이 되게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40, 50, 60, 70이 되는 부분들을 그냥 밀어서는 제 거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의 피치샷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숏게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오픈 페이스에서 그냥 가는 것과 오픈 페이스에서 다시 클럽을 닫아주는 거 이 두 가지를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런이 많으신 분들은 내려오는 경사가 급하거나 너무 강하게 찍혀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카톡 질문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오픈 페이스 그 다음에 쭉 그냥 방향으로 내 손을 글로 밀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너무 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조금 뒤에가 맞아도 채는 잘 빠지게 돼 있고요. 공도 떨어져서 많이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네, 8260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시청자 클리닉 깔끔하게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청자 클리닉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두 분께 방금 뭐 피치샷 레슨을 듣긴 했지만 아까 주요 레슨 포인트 짚어주셨지만 한 줄 포인트까지 정리해 주신다면 마지막에 더 시청자분들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네, 이 피치샷이요 정말 너무너무 다양하고 참 어렵고 합니다만 정말 재미있습니다. 오늘의 그 한 줄 포인트, 자 거울의 효과, 백스윙과 피니시의 크기는 같아야 한다라는 그런 거울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천천히가 아닌 짧고 강한 듯한 느낌의 그 가속을 주면서 좌우의 스윙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속과 거울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박시환 프로의 한 줄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상체와 하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체는 어깨를 잘 비켜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백스윙 할 때는 오른쪽 어깨 비켜주고요. 팔로우 쓸 때는 왼쪽 어깨를 비켜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하체는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1, 2, 3, 4를 기억하시면서 팔자의 느낌으로 체중 이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몸 안에서 체중
체중 이동을 잘하면 할수록 비거리가 더 증대되니까요. 상체와 하체 나눠서 한번 꼭 연습을 해보세요. 네, 두 분의 핵심 포인트 꼭 기억하셔서 오늘이나 내일 연습장 가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 1대1 레슨 받아보고 싶다. 오늘 두 분께서 정말 성심성의껏 꼼꼼하게 레슨해 주셨는데요. 나도 한번 이런 고민 해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 문경도 신나성 프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